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자신감과 국정 철학이 담긴 연설이었는데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이라는 전 국민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날 취임 3주년 연설은 실시간 시청률 11.96%를 기록하며 또 한 번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집권 3년차 71%의 국정 지지율, 레임덕이 없는 유일한 대통령. 제가 뽑은 대통령이지만 가슴이 벅차고 뿌듯합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연설 중 주요 발언만 정리해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먼저 방역 전선과 국민의 노력으로 한국 방역,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됐다면서도 최근 이태원 집단 감염 사례를 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흥시설 집단 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한 밀폐 공간이라면 언제든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며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말하며 한국을 방역 1등 국가로 만들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과 감염병 전문병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현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취업 제도를 시행해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는데요.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또 디지털과 바이오에 중점을 둔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또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그 속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하는 이 작업에는 많은 수작업, 인력이 직접 해야 되는 작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서 지금의 고용 위기에도 대응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한국판 뉴딜로서의 디지털 뉴딜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에서는 북미 대화에 의존하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그는 코로나를 비롯한 전염병 방역에 있어 공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이번 코로나 대응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2차 팬데믹이 닥쳐올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남북이 이런 감염병 방역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남북 모두 국민의 보건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역에 대한 우선적인 협조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극우 보수 세력과 조중동을 포함한 종편 방송들은 경제가 망했느니 시스템이 붕괴됐다느니 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해대며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리는데 정신이 없는데요. 하지만 그게 다 가짜뉴스와 일부 진실이 포함된 왜곡 보도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지지율이 말해주듯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국정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아직 시작도 못한 것도 많고 미완된 일들도 산적해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습니다. 2년. 레임덕 없는 2년은 우리에게 또다시 5년을 얻은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거침없는 국정 운영과 적폐청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취임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심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 여행, 음식, 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 산업이나 주력 산업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데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 활동에 활발히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 극복도 국민과 함께 해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밋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 도생의 자국 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 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